이 자칫 쉬쉬하면서 방치했다가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예민하고 피곤해지고 그래서 삶의 질에까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요, 김 교수님. 예, 우리 앞에서 윤 교수님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혹시나 실수할까 봐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생활하는데 이제 지장을 초래하게 되시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당황스럽고 실수하고 또 그런 불안하고 그러니까 멀리 가지도 않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조금 기피해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자다가 또 잠을 깨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이제 비몽사몽간에 깨서 걸어가시다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낙상으로 해서 골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대표적인 질환. 뭐 물론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치매라든지 뇌졸중도 상당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그 다음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실금에 관련된 질환, 배뇨장애가 되겠습니다. 정말 뭐 몸의 병이 마음의 병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문제점을 한번 보면 감추면 방광 문제가 여기로까지 콩팥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요, 김 교수님. 네, 사실은 이 콩팥과 방광은 서로 떨어져 있는 장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소변이 만들어지는 기전을 보면은 콩팥에서 요관을 통해서 이제 방광으로 가게 되고 방광이 이제 300에서 한 500cc 정도 소변이 차게 되면은 요 도를 통해서 소변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방광에 이상이 생기면은 당연히 뭐 콩팥에 이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성분들에게 특히 많은 방광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만성 방광염이 되면은 방광 안에 세균이 계속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세균이 요관을 타고 콩팥으로 올라가서 신우신염을 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신우신염이 아주 심해지면 폐혈증까지 가게 되는 무서운 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있죠. 그래서 소변이 잘 배출이 안 되니까 방광 안에 소변이 쌓이게 되고 소변이 뭐 500cc 정도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500, 600, 700 이렇게 막 방광이 커지게 되면은 콩팥에서 아무리 소변을 잘 만들어도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콩팥에 또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무리가 그래서 생기겠네요. 만성 콩팥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방광의 문제를 방치하면 그게 타고 올라가서 이제 그러니까요. 콩팥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배뇨 장애를 쉬쉬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살펴볼게요. 자, 노화가 아니라 바로 당뇨나 척추 또는 자궁 난소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해요. 진짜예요, 김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질병과 관련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경우에 이제 만성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합병증, 우리가 신경의 합병증을 얘기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율신경과 관련된, 즉 우리가 소변을 넣고 안 넣고 하는 방광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합병증이 왔을 때 얘기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 거의 없는 환자에 비해서 1.5배 정도의 위험성이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좌측에 보시면 대사증후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런 배뇨 질환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결국 평상시에 혈당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연구 결과 중에서는 당뇨병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을 봤을 때 나도 못 느끼는 그런 증상들, 배뇨 질환에 관련된 그런 소견들이 적어도 5배 이상 많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척추 질환, 대표적인 게 이제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고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 건 둘째치고 이제 다리로 내려온다. 아, 네. 걸어가다가 쪼그려 앉아서 쉬어야 된다. 근데 동시에 이와 더불어서 이런 요실금이라든지 뭐 빈뇨 이런 비뇨기과적인 질환 증상이 생긴다고 하시면 이거는 이제 신경이 어느 부위에서 눌렸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마비 증상과 같이 이런 비뇨기과적인 증상이 같이 동반된다고 하시면 이거는 사실은 수술적인 치료가 곧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비뇨기과와 그 척추 전문의 그 두 과 동시에 진료를 통해서 빠른 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난소 질환과 부인과 질환, 자궁 질환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이제 자궁 질환은 이제 젊은 여성들에서 이제 근종이 있거나 혹이 커지면서 방광을 눌러서 자꾸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소변 검사를 해보는데 아무 이상도 없다. 근데 자꾸 본인은 그런 불편한 증상을 느낀다고 하시면 한번 좀 부인과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겠고요. 네. 우리가 난소 질환의 경우는 이게 혹이 커질 때까지 우리 골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방광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그 기관이 생겨서 상당히 커져야만 이 압박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전혀 이런 증상이 없던 사람이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하시고 만약에 검사를 해봤는데도 소변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 경우에는 꼭 한 번쯤 부인과적인 문제를 검토하셔서 진찰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 당뇨나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이렇게 자극난소 질환이 조금 좋아지면 요실금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그렇죠. 이제 원인 질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원인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를 잘 하시면 당연히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모든 환자가 다 100%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당뇨 합병증이 너무 진행이 돼서 물론 약의 도움을 받아서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옛날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수도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증상이 너무 오래 둬버리면 그냥 아유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러지 뭐 그냥 뭐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을 해 하다가 보면은 그 증세가 결국은 나중에 수술을 받아도 네.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어떻게 비유를 해드리냐면 만약에 환자분이 창틀에 손이 이렇게 끼셨는데 네. 네. 이거를 그냥 계속 그냥 견딜만 하니까 내둬버리면 결국 혈관 신경이 다 눌려서 회복이 안 될 거라는 얘기죠. 아이고. 그러니까 빨리 적절한 시간에 이거를 풀어줘야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내가 수술하기 싫으니까 그냥 계속 놔둬버려 이렇게 되다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이거는 꼭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꼭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네. 증상의 호전을 갖다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의외의 원인이 참 다양한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중한 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답니다. 응급 상황. 뇌질환이나 암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윤 교수님. 네, 이 몸에서 보내고 있는 이상 신호 중에 하나가 배뇨장의 요실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뇌신경이나 척수신경 손상을 받으면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고, 저희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뇌질환, 요실금이 있다고 모든 뇌질환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네네. 굉장히 드물게 이제 이 우리 손의 위축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발성 경화증의 초기 증상이 소변 증상으로만 나타나서 나중에 그걸 찾아내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척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전립선암, 방광암의 조기 증상으로 이런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통증이 있고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무슨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방광암 전립선암의 조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실제로 제 최근에 환자 중에 한 분도 네. 방광염인 줄 알고 계속 항생제 치료만 그냥 이렇게 하다가 네네. 나중에 발견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앞에 이제 김균환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궁 근종이나 난소의 종양이 있을 때 굉장히 커지기 전까지는 그냥 잘 모르고 있다가 많이 커지면서 배는 그냥 보통은 잘 저희가 똥배도 나오고 뱃살도 나오니까 잘 모르고 있다가 방광을 누르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요실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예전에 골반 수술을 받았다든지 네.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하는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야, 배뇨장애가 정말 알고 보니까 큰일이었네요. 저 사실 아이 출산하고 나서 요실금 때문에 고음 지르거나 무대에서 뜰 때마다 정말 아이고.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제 주변에도 요즘 요실금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한 분이 있어요. 오늘 저희 방송 보라고는 했는데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윤 교수님. 네. 그게 뭐 한 분만 있을까요? 주위에 요실금 있는 분들, 뭐 배뇨 증상 가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요실금은 뭐 더군다나 아주 대표적인 여성의 배뇨장애 질환이고요. 한국의 어머님들은 자식들한테는 그냥 자기 간이라도 떼먹이는데 자기 질환은 자기 아픈 거는 꾹꾹 잘 참으시는 아주 그냥 인내심이 많은 분들이죠. 그래서 저 차트를 보면은 배뇨장애로 고통을 받는 국내 환자를 보면 한 400만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배뇨장애로 고통을 받고 계시고 네. 60대 여성을 보면은 사실은 80%, 90% 되는 분들이 소변 또 뭐 소변이 새는 거 이런 걸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구나.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유. 그럼 나머지 80% 분들이 어떠냐? 자다가 이제 막 한 4번, 5번 막 화장실을 가게 너무 되면 힘들죠. 다음 날 어떻겠습니까? 네. 다음 날 너무 힘들죠.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럼요. 몽롱하죠. 네네. 근데 이제 주위에 보면 친구들도 사실은 뭐 4-5번씩 일어나니까 이걸 정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윤하나 교수가 지연을 했지만 사실은 요실금이 생겨서 팬티가 젖고 이러면은 또 사실은 냄새가 납니다. 네. 냄새가 나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가는 것도 꺼려지고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소변이 급하게 마렵고 이런 분들은 고속버스 같은 거 잘 못하죠. 그럼요. 왜 그러냐면 버스가 어디 서야 이게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마려운데 버스가 계속 네. 가게 되면 이제 싸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식이 뭐 멀리 있어서 만나러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고 이런 외출을 꺼려준대요. 다양한 배뇨 질환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큰 병으로 이게 또 발전할 수 있고 사람들을 못 만나기 때문에 우울증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그럴 수 이런 큰 있겠어요. 병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